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그 애국가는 1절을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북한 인권의 중요성을 기린다는 차원에서 그 순국 선열 및 북한 인권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묵념을 짧게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그 북한 인권 활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들인데요. 제가 정말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우리 그 김태원 대표님께서 직접 소개를 꼭 하셔야겠다고 너무 존경하는 마음을 표시하고자 그래서 소개 순서는 귀빈 소개 순서는 제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중요한 행사에 인사를 하러 와주신 분이 계세요. 인사말은 우리 국회인권 포럼의 그 간사로 계시는 정양석 의원님께서 이 자리를 한 말씀 하시도록 찾아와 주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서 북한 인권에 관한 좋은 토론회가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사회자의 소개처럼 국회 인권포럼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는 데다 또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를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앉힌 것 같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인권 대통령 출신의 이 정부에서 금기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는 여당 의원님들이 안 계시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말이라고 했지만 그냥 그런 덕담보다는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북한 인권재단에 관한 말씀도 간단하게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 인권재단은 앞에 계시는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 의원 시절에 활동하셔서 어렵게 법을 통과시켰고 출범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저희들 새누리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북한 인권재단이 출범하도록 돼 있었고, 당시에 여야가 여당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그 법에 따라서 당시 새누리당과 또 야당인 국민의당은 인권위원을 추천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인권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상태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부는 무슨 미략이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서 그 어렵게 출발한 북한 인권재단이 국회에서 여야 간의 정쟁으로 인해서 출범하지 못했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문재인 정부의 여당은 이제 다시 구성하자고 하면서 또 명단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 인권재단은 이미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됐지만 사무실이 운영되지 않고 또 운영되지 않아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서 거의 지금 구실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정치권에서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에 계시는 많은 또 세계 인권운동가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서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저희들이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좋은 말씀 듣고 저희들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3번을 만났지만 단 한 번도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또 3번을 만났지만 우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 또 민간인 납북 피해자, 또 6명의 억류된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석방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석방된 미국 국적의 자국 국민들을 석방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인권 문제,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금기시하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정치권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주신 말씀 잘 듣고 더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현 정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그 한반도 인권 통일 변호사 모임 대표이시자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대표를 겸임하고 계시는 김태원 변호사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말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자리이고 지금부터 정확히 70년 전 1948년 12월 10일, 비록 장소는 프랑스 샤이군이지만 그 장소에서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세계 인권 선언이 선포가 됐습니다. 70년이라는 장관 세월이 흐른 동안 세계 모든 나라의 인권은 향상됐지만 북한 인권은 가장 참혹한 수준을 가졌고 모든 인류의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계 인권 선언의 정신에 비추어 이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은 우리의 모든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인권 선언, 유니버설하게 세계 각국에서 다 들어오셨어요. 바로 제 오른쪽에는
저의 영웅입니다. My hero. And 우리 탈북민들의 어머니이자 시스터입니다. Mother and sister of North Korean people. 수잔 솔티 디펜스 포럼 오셨습니다. 또 옆에는 강철한 대표, 요덕 수용소 15호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지옥을 듣고 와서 북한 전략센터에서 인권활동을 보이는 강철한 대표. 옆에는 우리 정지욱 선생님, 오늘 북한 인권 공로상을 수상하실 분입니다. 서울분입니다. 서울에서 나셨어요. 지금 조그마한 어려운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드러내지 않게 우리 탈북민 단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지욱 선생님. 우리 김원건 의원이 그 옆에 우리 박성학 대표님, 탈북민 총단체연합의 상임 대표. 그다음에 우리 강효상 남자. 그다음에 전희경 대표. 두 분의 축사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해란 박사님, 여성으로서 탈북여성국 제1호 박사. 그다음에 김용하 우리 대표입니다. 국중 국경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탈북민 구조 활동과 소식을 전하는 일선에서 뛰십니다. 그 옆에 계신 제가 소개를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 김영하 대표님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제가 우선 아는 분을 저 뒤에 일어나셨다 앉으시는 이병하 저 노르웨이 대사님 모셨습니다. 앞으로 좀 와서 앉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사님 뒷열에 같은 열에 쭉 계신 선남 선녀들이 있습니다. 청춘 남녀들이 있는데 저분들 외국인들이십니다. 또 한국인도 있고 저분들은 그야말로 열정 봉사를 하러 세계 각국에서 오셨어요. 성통만사 피에스코의 인턴들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병하 대사님 옆에 우리 김성민 대표 잘 아시죠? 뭐 제가 소개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정지욱 선생님과 함께 북한 인권 공로상 수상자로 모셨습니다. 소식을 미리 안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 옆에 우리 김서구 전 통일원 차관님, 항상 북한 인권 그 옆에 우리 김문수 전 지사님입니다. 한마디는 해야 됩니다. 북한 인권법안을 최초로 발의하신 일단 축사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에 앞에 10만 국군 포로 아오지 탄광에서 죽어간다. 여기에 상징되듯이 국군 포로 송환, 생사확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해 펄슨 우리 이재명 바로 북한의 현 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저는 신해 펄슨이라고 생각합니다. You are symbol of the power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그 뒤에 계신 분이 이재원 변호사님이십니다. 한국의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의 운영위원으로 계시고 대한변협의 초대
북한인권 팩스위원장을 하시고 그 밖에도 묵묵히 각 방면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 그 옆에 우리 이문재 변호사님, 한반도 인권 통일 변호사님께 참여연구를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내버슨 옆에 남바다 우리 성통만사의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그 옆에 우리 노희창 우리 대표, 최근에 북한을 탈북을 하고 북한의 지도층이라든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북한의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다 좋은 토론을 해주실 겁니다. 그 옆에 우리 베네트 로저스, 그리고 크리스천 솔리데리티 월드와이드 CSW입니다. 세계적인 북한인권 단체입니다. 참 제가 오늘 굉장히 운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분은 동아시아를 총괄하시는, 지난번에는 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총괄 사무총장이 오셔가지고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지금 특히 미투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 베네트 로저스는 CY 레포트, 2014년에 CY 레포트의 밑거름이 되신 그 2007년부터 활동을 해오십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 모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있다 기자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서 저희 인사말을 가름하자 합니다. 예, 소개를 2부에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일찍 하니까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요. 예, 화기애애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희 대표님께서 식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축사 순서입니다. 예, 먼저 축사는 그 UN 서울 사무소 소장님이신 시네폴슨 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고 순찰력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and let me start with saying how pleased and impressed I am to be here today with the very impressive group of people you've brought together. It's truly a very appropriate way for us to celebrate the 10th of Decemb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 today. And let me congratulate the organizers on putting this event together. As we sit here, it's been 70 years since world leaders came together and declared that all human beings have rights, regardless of their race, nationality, class, or religion. We all hold these rights because they are at the very heart of what we need to lead full and dignified live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establishes the equal dignity and worth of every person. It confirms that the state has the core duty to promote standards of life that enable us to exercise our dignity and equality in larger freedom. 네, 먼저 오늘 저명한 분들이 많이 모이게 된 이 행사에 참석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12월 10일, 즉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기에 매우 적절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유의미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주최 측에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70년 전 오늘 전 세계 지도자가 모여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종, 국적, 계급, 종교 등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인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우리 모두가 존엄한 삶을 완전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아울러 우리 개개인이 존엄과 평등을 행사하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삶의 기준을 증진시켜야 할 핵심 의무를 국가에 부여합니다. The drafters of the 1948 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had fresh in their mind the Nazi concentration camps and the state-organized slaughter of millions of people, simply because they were not the correct sort of person. Article 3 on the right to life and the closely related Articles 5 and 9 on torture and arbitrary arrest, respectively, were a firm commitment
of the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rather than control the lives of individuals. Chilean drafter Hernan Santa Cruz explained that the state should not be allowed to deprive the individual of his or her dignity and basic rights. 1948년 세계 인권 선언문을 작성한 이들은 나치가 강제 수용소를 운영하고 결함이 있는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백만 명을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학살했던 것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생명권을 논하는 세계 인권 선언 제3조 그리고 고문과 자의적 구금을 논하는 제5조와 제9조는 국가가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을 작성한 칠레 대표 에르난 산타크루스는 국가가 개인의 존엄과 기본 권리를 박탈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We must keep this in mind as we consider the tens of thousands of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who continue to suffer in North Korean prisons and detention centers, invariably put there without fair legal process and often for no other reason than trying to exercise their fundamental rights enshrin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e must remember this also as we consider their struggle for such basic rights and necessities as the right to food, basic education, and primary health care. And finally, we must also consider that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impartial rule of law to resolve disputes are at the core of development and sustainable peace. 북측 내 수많은 인권 침해 피해자를 생각할 때 앞서 언급한 내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감옥과 구금시설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은 공정한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세계 인권선언이 명시한 기본 권리를 행사한 이유만으로 구금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본 교육 및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권리나 식량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측 주민을 생각할 때 앞서 언급한 내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개발과 평화를 달성하려면 반드시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한 법치주의를 근거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But more than a declaration of lofty principle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must also be seen as a call for all of us to stand up to bring an end to these violations. As this room well shows, everyone can take action to uphold and protect the rights of all of us. This conference is an example of one such action. And again, to end,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organizers. Thank you very much. 네, 세계 인권 선언은 단순히 이상적인 원칙만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인권 침해를 종식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일깨웠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인권을 옹호하고자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오늘 이 자리도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입니다. 다시 한번 이 유의미한 행사의 주최 측과 참석자분들께 축하 인사를 전하며 유의미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축사 순서는요. 전 경기도 지사님 김문수 지사님이신데요. 예, 김문수 지사님은 이 현장에 나오셔서 북한 인권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 중에 정말 고마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축사 두 번째 순서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계 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는 북한 인권 공로상 시상과 북한 인권 개선 방안 세미나를 주최하시는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회 국제인권 포럼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디펜스 포럼 파운데이션 그리고 특별히 미국에서부터 이 자리에 와주시고 저보다 더 일찍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헌신을 내오시는 우리 수잔 쇼티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3대 세습 독재자인 김정은을 온 국민이 상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저는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자기 형을 독살하고 공업부를 총살한 김정은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와 위인맞이 환영단이 대한민국 상징거리에서 출범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영호, 박상학 체포단과 백두수호대가 테러 집단 이상으로 날뛰어도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이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과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 건국 70년 만에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북한 인권법은 시행 2주년이 넘도록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의 시행 주체인 북한인권재단은 이사회 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은 폐쇄됐습니다. 북한인권재단 2019년 예산은 92%나 삭감됐습니다.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유엔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가 올해로 14번째 채택됐습니다. 우리나라 인권 개선의 경험을 보더라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유엔과 인권 선진국 등 국제사회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인권은 천부적이며 양도할 수도 침해될 수도 없는 신성한 것임을 선언한 세계 인권 선언문 그 자체가 바로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마땅합니다. 유엔에서, 한미동맹 외교에서, 모든 외교 활동에서, 모든 남북 교류와 회담에서 북한 인권을 첫 자리에 앞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인권 통일, 자유 통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탈북자 인권이 바로 북한 인권의 선도 부분입니다. 자유와 인권을 찾아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민국을 찾아온 탈북자의 인권을 최우선시하고 탈북자들이 자기 고향 주민들의 비참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권활동을 무조건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북한 인권의 내재적 접근론을 내세우며 선평화 후인권이니 선경제지원 후인권이니 하는 잘못된 북한 인권 특수성 주창자들과 단호히 싸워야 합니다. 세습 독재자의 선의에만 매달리는 인권론은 사실상 독재 옹호일 뿐입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노력은 민족적, 도덕적, 양심적 책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이유로 북한 인권에 대해 김정은 눈치 살피기에 몰두하는 친북 세력은 민족적,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조차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북한인권재단 사무실까지 폐쇄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축소하여 한정한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탈북한 유경식당 직원 12명이 자발적으로 탈북했는지 강제 납치됐는지 이 민변이 김정은 주장을 대변하듯이 문제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32,000여 명 탈북자들이 신변 안전을 걱정해야 할 지경까지 왔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애국 세력은 북한 핵 폐기와 북한 인권 보장 두 축을 확실하게 붙잡고 자유통일의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드디어 오셨네요. 그 축사를 제일 먼저 듣고 싶었는데, 예, 워낙 바쁘셔가지고, 예, 심재철 의원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심재철 의원님은 지금 저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 대표이기도 하시고요. 1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라고 제가 소개 감히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서 열리는 세미나 대단히 축하합니다. 이 자리 마련해 주신 김태훈 변호사님, 그리고 또 이렇게 멀리서 와주신 수잔 솔티, 또 희나 폴슨, 여러분들에게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인권은 전 세계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북한에서는 그 기본적인 것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북한에게 가장 아픈 것이 바로 이 인권이고, 북한에게 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인권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최악의 폭압적인 전제주의 국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인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김정은이가 한국을 5년 만에 하는데 백두칭송위원회라는 것이 생기고 또 뭐 환영마지단이 생기고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저 물망초 박선영 선생님께서는 김정은 체포라고 이렇게 지금 써놓고 있지만 당연히 김정은이는 와서는 안 되고 오면은 즉각 체포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역설적으로 핵과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평화에 헌신하겠다라는 것을 다짐을 하면은 환영을 한다라고 이제 거꾸로 지금 오히려 역설적으로 환영을 한다. 그러나 선결 조건을 과거 인권 유린에 대해서 사과하고 현재의 핵 문제를 해결을 하고 미래의 평화에 매진할 것을 약속해라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김정은의 잘못은 전 세계가 이미 잘 보고 있고, 그리고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이렇게 노력해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손잡고 우리 한국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북한 사회를 훨씬 더 밝은 사회로, 북한의 인권이 더욱더 보장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해철 의원님 귀중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또 오늘 특별한 날인 만큼 우리 강효상 의원님과 전희경 의원님께서 오셨는데요. 저희 두 분 축사 듣는 순서 저희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아니 두 분 다 두 분 먼저 두 분 중에 한 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꼭 다른 분도 축사를 해주시면 더 영광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희경입니다. 먼저 오늘 공로상을 받게 되시는 그동안 북한 인권을 위해서 애써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뵐 때마다 늘 열심히 해오시던 우리 북한 인권 활동가들, 변호사님들 계시고, 이렇게 뒤에 우리 또 계신 젊은 세대들이 국적을 가리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음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이 문제를 뒤로 숨기고,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평화에 반하는 세력이다라고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게 세계 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이하는 또 자리인 만큼 이제 북한 인권이야말로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가장 후미지고 가장 열악하고 그리고 가장 절박한 그런 인권의 문제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바로 우리고, 그 구출의 책임이 가장 큰 것도 역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북한 인권법을 만들고 통과시키기까지의 그 노력만큼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노력의 시간들이 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 걸음씩 나가기를 다시 한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효상 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희경 의원님이나 우리 김문수 존경하는 김문수 선배님, 다 심재철 의원님 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 국회가 야당이 지금 제 할 일을 못하고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지금 견제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것을 정말 죄송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힘을 합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한 지금 남북 대화입니까? 우리 북한 주민들의 인권 그리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우리 과거부터 또 오늘 또 우리 미래를 향해서 다짐하는 오늘 이런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너무나 용기를 주는 말씀이시고요. 예. 예, 이번에는 저희 북한 인권 공로상 시상식 순서입니다. 예, 이번에 그 북한 인권 공로상은 두 분을 선정했습니다. 그 한 분은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님이십니다. 예, 김성민 대표님은 탈북민 출신이신데 그동안 북한 인권 활동을 현장에서 해오시는 아주 지대한 공로를 세우셨고요. 특히 암투병 중이심에도 불구하고 원래도 북한 자유주간 준비위원장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또 한 분은 여기 계시는 김성민 대표님 일어나서 인사 앞으로 나오시고요. 다른 한 분은 우리 정지욱 선생님이신데요. 이 탈북민 출신은 아니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는 그 탈북민들과 북한 인권 활동을 그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활동을 해오신 분입니다. 정지욱 선생님도 그 순서가 끝나는 대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계 인권 선언 70주년 기념 북한 인권 공로상 김성민. 세계 인권 선언 70주년을 맞이하여 북한 인권 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큰거 이 상을 드립니다. 2018년 10월 10일 한반도 북한 통일 공로상입니다. 존경합니다. 갑자기 받아서 메모한 거 있는데 김성민 대표님 수상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자유북한 방송국이 제가 자유북한 방송국을 지금 한 15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 자유북한 방송국이 미국 슈잔 솔티 대표가 이제 미국의 우리 자유북한 방송 후원 회장이니까 돈 많이 주면 2시간 하고 하루에 작게 주면 1시간 하고 과거엔 NED에서도 받았고 그다음 이번에 10월 달부터 국무부 지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소강물이 70만 불이나 사실 70만 불 1년에 작지 않은 돈인데 하루에 4시간씩 방송을 하게 됐는데 이거를 수사솔티 여사가 이제 국무부에 기획안을 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북한 방송국 수잔이라는 사람을 빼놓고는 생각하기가 거의 어려운데 돈을 받고 나니까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다른 탈북자 단체장들한테 왜 똑같이 일하고 나보다도 헌신적으로 일한 우리 박상학 대표도 있고 삐락 부리는 단체 그리고 저 김용화 대표처럼 페트병에다가 USB 담아 보내고 쌀 담아 보내고 구충제 해서 보내고 그리고 우리 장세열 최정훈처럼 단체들 데리고 과거에 너튜텔 보내고 라디오 보내고 이런 무수한 단체들이 있는데 나만 받는 게 너무 미안해서 수상보고 받았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만났을 때도 그렇고 이제 우리는 좀 그만 신경 써주고 다른 단체들 좀 신경 써달라 간곡히 부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또 한 번 부탁을 하겠고요.
그리고 정말 이걸 갑자기 또 상을 받다 보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고 죽기 내기 일하라는 상이라고 알겠습니다만 이 상을 정말 우리 박상학 상임대표랑 우리 이해란 박사님이랑 이런 분들에게 제대로 고스란히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면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분합니다. 뭐 암을 견디고 암무치가 뭔가를 잘못해서 모르겠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폐암에서 전이된 뇌종양, 폐암은 지금 말기고요. 현재 의학적인 진단이 뇌는 수술했으니까 괜찮다고 하고 있고요. 목소리도 지금 수술하면서 많이 나빠졌고요. 저는 3주에 한 번씩 항암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원래 1,000,000원짜리인데 지금 보험이 돼서 한 번 1,000,000원 내고 맞고 지금은 29만원 내고 계속 3주에 한 번씩 맞는데 저 건강이 어떠냐 괜찮냐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예 괜찮습니다. 얼굴도 괜찮다 그러면 예 하는데 많이 아픕니다. 사무실 가서 팔 아파서 이렇게 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리도 아프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우리 탈북자 누구나 같은 생각이겠지만 주어진 가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강철환 대표는 청소년 교육하고 북한에 라디오 보내고 각 단체장들이 주어진 일들을 진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국정을 넣어주면 국정을 도와주면 되겠고 교회에서 넣어주면 교회에서 넣어주면 되겠고 해외 혹은 국내 후원자들이 도와주면 그대로 했고 열심히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비하면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늘 생각을 하고요. 주어진 산만큼 저는 방송을 하다 죽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를 만났을 때 괜찮냐 물어보지 마시고요. 저는 무조건 괜찮다 하는데 그냥 그 피암 환자들 아시지 않습니까? 뭐 주어진 산만큼 그만큼 좀 열심히 일하다가 방송하다가 죽을 테니까 그러면 다른 탈북자들도 각오가 같을 겁니다. 내가 주어진 거 내가 하겠다 그냥 이런 각오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탈북자 단체장들을 특별히 협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들이 일할 수 있게 사실은 상도 정말 저 혼자 받는 거 정말 미안해 죽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을 위에서도 만들어서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정부 때도 탈북자들 단체장들이 상을 못 받고 살았습니다. 상 받기 위해서 한 건 진짜 아닌 줄 압니다만 그런 상들을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각 NGO 단체들에서 만들어서 격려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해줘서 힘을 좀 실어주셔야지 지금처럼 문재인 정권이 말도 안 되는 우리 잘 모릅니다만 인권재단 예산이 108억에서 100억 삭감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접할 때마다 막 피가 끓고 가슴이 아프고 막 쌍욕이 나가고 하는데 그런 탈북자들에게 상표를 하나 주시면 정말 힘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나서 처음으로 길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살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저는 방송을 하다가 죽을 겁니다. 아마 탄지사님들 똑같을 겁니다. 난 내가 주어진 거 하다가 죽을 테니 열심히들 하겠는데 조금 더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자유권방송국 후원받도록 정말 노력해 주신 슈잔설티 여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상을 주신 김태훈 변호사님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어두비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아까 소개드렸던 정지욱 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정지욱 선생님께 어떻게 이렇게 묵묵히 후원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정지욱 위원 동문입니다. 정지욱 선생님은 제가 아는 한 특히 정치로
주범 수용소 출신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 인권 기입니다. 원래 원적은 함경남도. 그러나 뭐 우리가 많이 그렇듯이 출신은 북한이라도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사업체를 경영하시면서 지금은 또 어렵습니다. 꾸준하게 이름 드러내지 않고 수십 년을 이렇게 사업하시면서 여러 가지 알리지 않은 많은 미담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제가 오히려 안녕하십니까, 정주익입니다. 제가 뭐 인사치레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저희 아버님이 생각납니다. 저희 아버님은 70년 전에 그 혈을 다니신 혼자 남쪽으로 피난을 나오신 분입니다. 마침 어제 저녁이 저희 아버님 10주기 제사였습니다. 실향민의 자식으로서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탈북자들이었습니다. 그 탈북자들보다는 제가 좀 사는 게 좀 나아서 좀 같이 동고동락을 좀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과분한 상을 주시니까 저 자신이 좀 몸둘바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 북한의 인권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아직 안 됐는데 벌써 이 상을 제가 받아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번 그 과거에 한 가지 일이 스쳐 지나가는 게 어느 탈북자 단체에서 통일부를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 선생님께서 말을 좀 잘하시니까 좀 같이 가주십시오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 얘기인데 그때도 좌파적 때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통일부에 가서 좀 지원을 좀 해달라 했더니 그 탈북자께서 가셔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우리 단체 이름을 바꾸겠다. 정치범 수용소 해체운동본부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통일부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저는 옆에 듣고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안 되냐? 아니 정치범 수용소 해체하지도 못할 거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이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끼어들었어요. 통일부로 통일해서 통일부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안 나는데 앞으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더 열심히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특별상이죠. 예, 우리 수잔 솔티 여사님께 저희가 특별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레지던트. 이거는 수잔 솔티가 우리 김성민 대표 말씀처럼 우리 정주혁 대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하나의 그냥 프레젠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마음으로 주는 특별상입니다. 예, 늘 감사드립니다. 예. 항상 이 기념식 참석하셨으면 항상 우리 사진 찍어서 저희의 증거를 남겨야죠. 예, 앞으로 나와주시면 기념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예. 모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이게 끝나는 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2부 순서, 세미나 순서 있고요. 지금은 일단 1부 시상 시 끝나고 예, 촬영하시고 예, 그 다음에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앞에 이문 목사.
예, 저희 북한 전략센터에서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NED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에 김정은 본인이 직접 처형한 노동당 고위 간부들, 또 이제 일반 간부들, 또 일반 주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제 최고위층 탈북자들을 포함해서 또 이제 현재 북한 내부에서 이제 생존하고 있는 많은 이제 엘리트들 우리가 비공개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는 아마 이제 김정은이 직접 자행한 반인권 범죄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저희가 집권한 시기를 2009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8년도경에 이제 김정일이 내추럴 이제 후임중으로 이제 해독된 이후에 처음으로 집행한 게 바로 이제 통전부 그 노동당 통전부의 그 핵심 간부들을 이제 처형한 사건인데 이 최승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도 왔던 통전부 부부장입니다. 그래서 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위 좌파 정부의 출범을 막지 못했다는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통전부 간부들을 무더기로 처형했는데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최승철 통전부 부부장을 포함해서 많은 간부들이 이제 처형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남기 이제 노동당 재정기획부장 이제 소위 북한에서 자행한 2009년도 화폐 개혁의 실패를 이제 박남기에게 이제 뒤집어 씌워서 박남기 외에 이제 몇 명의 간부들을 이제 공개 처형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전부의 최승철, 권홍, 박경철, 장우영, 김광민 이게 통전부의 이제 핵심 간부들인데 이게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핵심 활동을 했던 대부분의 간부들이 전부 다 처형된 것으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문길 국가 보이성 북남 대화 보위국 지도원 등 6명 이 사람 또한 이제 그 통전부 간부들과 함께 뇌물을 받아먹었다는 죄를 쓰고 아마 처형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홍석형은 이제 임꺽정의 저자 홍명희의 손자이기도 하고 함경북도당 책임비서를 했고 이제 노동당 재정 그 기획재정부 부장을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홍석형 씨가 처형된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류경 국가안전보위성 부부장은 이제 김정일 시대에서 김정으로 넘어갈 때 국가안전보위성을 김정은에게 넘겨주기 위한 사전작업 차원에서 류경 국가안전보위부부장을 이제 김정일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도끼로 까 죽인 이 사건인데 이 류경 부부장은 김정일 시대 때 국가안전보위성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정말 굵직굵직한 많은 이제 활동을 했던 이 부부장인데 김정일의 절대 신임을 받다 보니까 국가안전보위성이 이제 류경을 중심으로 권력이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성택과 김정일이 논의해서 이 류경을 죽이는 것을 이제 죽여야만 김정은에게 그 국가안전보위부 권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 류경 부부장을 이제 처형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곽정철 그 39호실 부실장 이 사람도 이제 그 김정남 관련돼서 그러니까 김정은 집권에서 많은 간부들을 죽였는데 김정남과 관련된 그 군고 역할을 했는데 그 혐의가 아마 이제 공개 처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리어버 임진군 참모장 이 사람은 아버지 김정일이 그 권력 과도기 기간에 김정은의 권력을 지켜주기 위해서 인민군 총참모장으로 임명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국가안전보위성에 끌려가서 어린 이 군인들에게 몽둥이가 맞아 죽었다는 그런 주문들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김철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정일 사망 애도 기간에 술을 먹었다 해가지고 이제 고사총으로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이 바로 이 김철 부부장인데 김정은 정부 들어와가지고 첫 고사총 처형 사례로 저희가 확인됐고
이 CC를 탱크로 이제 깔아놓겠다는 이제 증언들을 다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이 박영무라고 하는 이제 김정일 서기실 재무과장 아주 이제 유명한 북한 내의 아주 핵심 간부인데 어린 손자를 포함해서 3대를 이제 한꺼번에 처형했다는 증언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것이 이제 운하스 강연악단 및 이제 왕재산 경음악단 12명을 이제 처형을 했는데 이 처형 사건을 저희가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김정은의 부인인 이설주가 바로 이제 운하스 악단의 배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설주 같은 경우는 그 중앙당 국가에서 선발된 사람이 아니라 일반 이제 그 시민으로 이제 뽑혀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생활이 있었습니다. 뭐 연예인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생활을 알고 있는 운하스 악단의 많은 단원들이 이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처형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하스 악단을 처형할 때 참가했던 평양 상업대학 대학생 저희가 탈북자 한 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역시 이 12명을 고사총으로 쏴 죽이고 나서 장갑차들이 나와가지고 이 시체를 지그재그으로 이렇게 다 뭉개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체를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충격을 받아서 정말 몇 달 이상을 진짜 고통 속에서 견뎠다 이제 그런 증언들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었죠. 2013년도에 바로 자기의 고모 부이자 노동당 행정부의 부장을 지냈던 이 장성택을 이제 처형할 때. 바로 이제 장수길, 리형아, 이제 오른팔, 왼팔을 이제 고사기관총으로 처형을 했고, 장성택은 이제 그 이후에 처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장수길, 리형아는 강건군관학교에서 그 장성택을 딱 앞에다 앉혀놓고, 리형아, 장수길에게 고사기관총 녹대를 불어넣고 천발을 쏴가지고 그 장수길, 리형아의 피와 살이 그냥 장성택 부장의 몸에 다 그대로 있다 이제 그 피가 묻혀가지고 장성택 부장은 그 자리에서 이제 절도했다. 다수의 목격자들이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거의 2만 명 이상의 처형자와 정치범 수감자 또 이제 추방자를 발생시켰던 북한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었고 김정은이 자행한 정말 잔악무도한 집단 학살의 어떤 그런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장성택 부하였던 많은 간부들이 이제 처형된 사람들이고 장성택과 함께했던 그 행정부 부부장급 9명과 또 이제 그와 연관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처형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처형자 중에서 김상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인민보안부 이제 뭐 7총국장인가 뭐 해뒀는데 장성택에게 아주 특등 아첨을 했다는 이제 보고를 받고 김정은이 이제 화형 방사기로 불태워 주겠다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국정원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때 처음으로 이제 오상원 인민보안선 8군 국장 이 사람을 이제 고다청으로 처형한 이후에 시체를 전부 다 화형 방사기로 다 태워버렸다.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노동당 조직지도부 간부부 부부장 외 11명의 노동당 핵심 간부들을 이제 공개 채용을 했는데 이 김금수 부부장이 자신이 인맥들로 이제 황해도 지역에 당비서들을 임명을 합니다. 해주시당 책임비서, 황해남도 도당 조직비서, 인민의 당비서, 청당노당 책임비서, 영암동 책임비서 이제 많은 간부들이 이제 파견됐는데 이 김금섭이 이제 황해도 지역에 나가면 소위 김금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품적 파티도 열고 여러 가지 이제 그걸 했는데 이걸 이제 김원원 부장이 김정은에게 보고를 해서 이 김금섭 부장이 파당 종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노동당 조직지도부 간부부 부부장 외에 11명의 책임비서급 간부들을 이제 고사청으로 몰살시킨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아시죠? 여기 그 김옥이라고 하는 사람.
바로 이제 그 김정일 네 번째 부인이었죠. 김정일 이 기복의 오빠와 아버지는 그 전에 고사총으로 이제 공개 처형을 했고, 기복은 이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것으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실상 이제 좀 확인을 여러 차례 했는데, 현재 이제 김경희의 행방입니다. 저희는 이제 김정은이 사실상 고모를 암살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뭐 김경희가 살아있냐 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100%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2014년도에 그 장성택 자기 남편이죠. 장성택을 처형을 할 때 김경희가 이제 혁명화까지 가는 것은 찬성을 하겠지만 자기 남편을 죽이는 것은 반대한다. 근데 김정은이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그 노동당 조직지도부 조현준 부장을 찾아가서 나의 의견은 장성택 행정부장을 처형시키지 않는 것이다. 공식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지도부에서 이제 그 논의를 한 결과 김경희 동지의 의견을 받아서 처형을 시키지 않고 혁명하러 가는 것이 바로 전 지도부에 합의된 결과다고 이제 김정은에게 통보를 합니다. 이걸 김정은이 무시하고 장성택을 이제 죽여버리면서 김경희와 김정은 간에 아주 극도의 어떤 그 반항 감정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횡패를 부리죠. 그래서 최고 고위층 탈북자들의 중원 한 3분의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이미 2014년도에 국가안전보위성 부장 지금 수충된 김원홍이 비공개의 어떤 그 장례식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김경희가 죽은 그 장례식을 아주 국비밀 내에 가족끼리 했다. 이런 말을 이제 들었다는 것을 이제 증언을 했고, 또 이제 그 최고인민회 대의원 선거에서 김경희 이름이 다 빠졌습니다. 지금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가 나이가 90대인데 명예직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씨 일가의 핵심들은요, 사람만 있으면 명예직으로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명단에 김경희가 빠졌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김경희를 사실상 김정은이 암살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말이 틀리다면 김정은이 자기 고모를 전 세계에 공개하면 됩니다. 아마 김정은이 공개할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김정은이 자기 고모까지 죽인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알린다면 이 김정은 정권은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건 사상 최악의 패를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 김경희의 그 암살, 이 사건을 저희가 전 세계에 부각시켜서 북한 주민들에게 바로 자신들의 지도자 김정은이 얼마나 흉악무도한 살인 범죄자인지 저희가 이제 확인을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경희를 죽이면서 이 김경희의 측근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당 경공업부 김경희 측근 한 50명이 이제 처형됐고 수용소에 갔고 지금 다 지금 사라진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15년도에 이제 김정은이 자행한 이제 인민군 장군들에 대한 처형인데, 변인선 인민총장부 특정국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그 내각부총리였던 최영건 내각부총리를 이제 처형을 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김정은이 자라 공장에 가서 이제 현지 지도하면서 역질을 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역질을 한 바로 직후에 자라 양식장 지배인 당비서 2사람을 갖다가 강건 군관학교를 끌어다가 권사기관총으로 이제 쏴주겠다고 저희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김영진 내각부총리를 이제 처형을 했고, 가장 최근에 이제 발생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김승남 국가보위성 부부장 및 5급 국가 과장 부원 5명을 포함해서 약 한 50명의 국가안전보위부 핵심 요원들을 이제 몰살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그 김원홍을 이제 토사구팽시키면서 김원홍의 핵심 라인이었던 국가안전보위성 5국이라고 하는 중앙기관 담당 부서를 이제 완전히 드러내는 과정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김원홍이 이제 국가안전보위성 부상을 약 한 6년 이상 하면서 사실상 국가안전보위성에 자기의 세력을 구축을 했고 이 사람들은 이제 운명 공동체처럼 김정은에게 반항한 저짐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 조직지도부 8과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안전보위성 검열을 시작했고 974 군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핵심 국가안전보위성 간부들을 몽땅 체포해서 다 이제 처형한 것으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장성택을 무참하게 처형했던 그 장본인들이 결국은 이제 김정은에게 고사기각청으로 무참하게 처형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안전보위성 사건은 그 이후에 이제 그 김모라고 하는 국가보위성 정치국장이 처형당한 사건을 발생했고 또 거꾸로 반전돼 가지고 그 이후에 국가안전보위성 조직부국장, 선전부국장을 포함해서 국가안전보위성 정치 라인들이 또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그런 결과로 지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안전보위성은 그 사람을 죽인 그 죄가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살인마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사냥개 역할을 했는데 그 사냥개들이 전부 다 삶아져가지고 지금 다 이제 죽어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다 아시는 김정남 자기 형을 이제 죽였고 이 김원흥 국가보위성 부상은 원래 처형장으로 가다가 북한 전역에 있는 국가안전보위성 요원들이 자기의 최고 말하자면 책임자죠. 국가안전보위부 부상이 처형당하게 되면 이거는 국가안전보위성 전체가 지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못 죽였습니다. 못 죽이고 인민군 청정치국 부국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국장으로 임명한 것은 그냥 임시적인 조치였고 이미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김원홍을 반드시 없애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조금 확대 좀 해.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국가안전보위성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인민군 청정치국 검열이 붙어가지고 황병서를 포함한 많은 간부들이 이제 숙청당했는데요. 다행히도 황병서는 이제 특동 아청꾼이다 보니까 원래 그 고사기관청으로 죽어야 되는데 죽진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인민군 군부 담당으로 이제 옮겨졌지만 이거 화면 확대죠. 예, 그래서 그 인민군 청정치국 사건을 통해서 청정치국의 핵심 간부들이 모조리 처형됐는데 이 사건은 사실 저희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추후 저희가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2008년도 8월달에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중국인을 태운 버스가 이제 황해도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그 버스가 이제 그 황해도 지역에 철교 밑에 떨어져 가지고 중국인 관광객 30여 명이 이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김정은이 그 병원에까지 가서 이제 막 위로도 하고 그랬죠. 자,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황영식 KKG 군간개발총회사 총사장, 인민군 청정지구 산하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간개발총회사 정치부장, 전직국장, 관광과장 이 네 사람을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고사기관청으로 이제 수사 중인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민군 김정은을 호위하는 허위 청구 그리고 이제 기타 부대에 지금 권면이 붙었는데 지금 계속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여기까지 조사를 했지만 이거는 저희가 간략하게 지금 보고를 한 겁니다. 방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보고서를 오늘 사실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보고서가 아직 미완성이라서 저희가 요약본을 사실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김정은이 집권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살인마, 이런 인간 백정을 쌍수두로 활용한다는 그 사람 자체가 진짜 이건 얼마나 정신 나간 생각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김정은을 쌍수두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체포해가지고 반일륜 범죄자로 우리가 묶어서 ICC 재판소로 우리가 이송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12시에는 예외 없이 이 자리를 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면 다음에 수잔 솔티 여사가 발제를 하시고 벤 로저스가 발제를 하고 이렇게 이제 순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약간 그 시간을 우리가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우리 로이창 씨, 또 우리 남마다 씨 이렇게 또 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요. 우리 수잔 솔티가 최대한 좀 압축을 해주시고 Ben Ross, you also condense your speech as soon as possible. 그러면 이제 시간이 조금 나오면은 조금 하고 끝내보겠습니다. Just 12시에 우리 끝내줍니다. 네. Alright, well, it's my great honor to join you today to mark the 70th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see so many old friends and colleagues. But what's important today is that we're remembering our brothers and sisters living north of here. They live not so very far away physically, but their living circumstances could not be more different.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고 특히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함께 기억하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오랜 친구들과 동료들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거리상으로는 얼마 멀지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 환경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Under the brutal Kim family dictatorship, North Koreans are the only people in the world that are prevented from enjoying any of the human rights enshrin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as you know, this document was written, as Signa pointed out, and passed by the UN in 1948 in reaction to the atrocities committed by Nazi Germany and Imperial Japan. 잔인한 김정은 독재 정권 하에서 북한 주민들은 세계 인권선언에 기록된 단 한 가지의 인권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유일한 국가의 국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이 세계 인권선언은 1948년 나치 독일과 일제 식민주의가 저지른 만행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지고 지정되었습니다. It's a most cruel and ironic fact that same year of 1948 is when Kim Il-sung came to power, ensuring that everyone born north of the DMZ would have none of these rights. That same year in 1948,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recognizing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Kim Il-sung was instituting a regime that would rob everyone born in North Korea of that freedom and dignity, enslaving people through the cruelest of means, executions, political prison camps, starvation, propaganda, and brainwashing, and creating a country that is literally living in darkness. 그리고 그해 1948년 한반도에서는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38선 이북의 그 어떠한 사람도 이 권리들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역사의 가장 잔인하고 아이러니한 그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라고 선언한 바로 그 해, 1948년에 김일성은 북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존엄을 뺏고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기아, 선전선동과 쇠뇌 등의 가장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노예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말 그대로 암흑 속에 그들을 밀어넣었습니다. Today is a most urgent time. It is not enough to recognize and talk about North Korea human rights. We must act.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급박한 시대의 요청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북한 인권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Because the people in this room and the organizations gathered to host this conference, no longer can anyone deny that every day the Kim regime is committing crimes against humanity and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that have no parallel in the modern world. 오늘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이 행사를 조직하신 단체들의 노력의 결과로 이제 그 누구도 김정은 정권이 지금도 매 순간 현대사회 그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와 지속적인 인권 침해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But what does it matter if we know this but do nothing?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Once again this year we witnessed North Korea playing out its classic dance, fiery rhetoric and threats, and then manipulating the goodwill of South Korean America to maintain their grip on power and continue their atroc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gainst their own people. 올해 우리는 북한이 다시 한번 고전적인 전략을 들고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설정과 또 위협을 가한 다음에 한국과 미국의 선의를 악용하여서 독재를 강화하고 북한 주민에게 가혹한 인권 침해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We've witnessed the four-party talks, the agreed framework, the sunshine policy, the engagement policy, the six-party talks, and during all these talks, full of hope and promise, millions of North Koreans have died. And there's not been one action by the Kim regime to indicate he intends to allow greater freedoms to improve the lives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우리는 그동안 북한과 사자회담, 핵동결 합의안, 햇빛 정책, 포용 정책, 육자회담 등 다양한 시도를 했으나 이 모든 희망과 약속으로 가득한 협의와 논의를 거치는 동안 북한에서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No, in fact, just the opposite. The situation facing refugees trying to escape is worse than ever before. North Koreans' death camps continue to function, and the daily lives of North Koreans continue to be strictly controlled. 오히려 상황은 그 정반대입니다. 북한을 탈출하려는 북한 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그 죽음의 캠프는 아직도 건재하며 북한의 주민들은 엄격한 통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Can we not ask at the very least that Kim Jong-un stop killing his own people just for leaving the country without permission? Or to at least allow humanitarian agencies to provide medical attention and food to the political prison camps and his re-education camps? Could we at least distribute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o the citizens of North Korea? 김정은 정권에 적어도 허가증 없이 북한을 떠나려는 사람들을 죽이지 말아달라. 인도주의적 단체들이 교화소에 있는 정치범들의 의료 상태와 식량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 이런 기본적인 요구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계 인권선언을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러한 작은 요구도 북한의 정권에는 할 수 없는 것일까요? Part of the great promise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as that every student and citizen of the world would have access to this document. The hope was that we would never again see such inhumane and tragic events as the Holocaust and other atrocities ever again. 세계 인권선언의 대전제 중 하나는 이 선언문을 세계의 모든 학생들과 시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끔찍하고 반인도적인 비극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이 선언문이 채택된 이유였습니다. What are we doing now to help the people of North Korea? 그러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바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If we do not focus attention on their suffering, we not only betray this document, we help feed into Kim Jong-un's propaganda and lies. When we do not put human rights at the forefront, we feed into the North Korea regime's narrative that is used to justify their nuclear program, that we want to destroy them, that we are their enemy. 만약 우리가 고통받는 북한 주민에게 관심을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선언문을 대신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선정성동과 거짓을 뒷받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권을 최우선시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을 정당하기 위해 사용한 그 반면, 즉 우리가 북한을 무너뜨리려 하며 우리가 그들의 적이라는 그 선동 논리에 굴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This is the narrative the Triple Kim dictatorships have fed to their people from childhood to hate Americans as Yankee imperialist wolves bent on their destruction. When we fail to raise our concerns about the suffering North Koreans face every day, we feed into that lie. 그것은 3대를 내려온 세습 독재 정권이 그 주민들에게 미국은 북한을 무너뜨리려는 양키 제국주의자들이라고 아주 어릴 때부터 세뇌시켜온 그 선전성동 논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거짓말에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If we want to be faithful to the goals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n we must, number one, save the lives of North Koreans. This begins by saving the refugees trying to escape and pressuring China to end its barbaric, cruel, and illegal policy of repatriation. 우리가 세계 인권 선언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을 탈출하려는 난민들을 구조하고 중국의 야만적이고 잔인하며 불법적인 북송 정책을 중단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Number two, make human rights a part of any and all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두 번째, 북한과의 모든 협의에서 인권 개선 요구를 항상 포함시켜야 합니다. Number three, pres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d North Korean slave labor. 셋째, 국제사회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Number four, enforce sanctions which target Kim and those who keep him in power, not the people of North Korea. 네 번째, 북한 주민이 아닌 김정은과 그 권력을 지탱하고 있는 지도층을 겨냥한 국제 제재를 계속해야 합니다. And number five, and finally, the most important thing we can do is financially support the work of the defector NGOs.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탈북 단체들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We witnessed this summer the historic Singapore summit between Kim Jong-un and Donald Trump, and the seemingly glowing exchanges between Kim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The current U.S. policy aim is to bring about 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우리는 이번 여름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의 역사적인 정상회담과 김정은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 간의 희망에 가득 차 보이는 정상회담의 진행도 지켜보았습니다. 현재 미국 대북 정책의 가장 중심 기조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ut the defectors have warned us for decades that it's not possible under the Kim dictatorship, whether it's the late Hwang Jun-yap or the highest-ranking defector, Mr. Tae Young-ho, whether it's average citizens or survivors of the North Korean gulag, all the defectors repeat the same thing. Kim Jong-un will never give up his nuclear weapons. Never. He will make false promises that he will give them up, but he will never give up his nuclear weapons. 그러나 탈북민들은 수십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책 목표가 김씨 독재 정권 하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작고하신 고 황장현 선생님이나 아니면 현재 가장 고위급 탈북민이신 태용호 전 공사님, 또 혹은 일반 주민이든지 또 정치범 수용자의 생존자든지 모든 탈북민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거짓으로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약속을 남발하고 있지만 절대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CVID is a great objective, but the only real solution is CVIF,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freedom for the North Korean people. No one knows better how to bring about freedom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than those who've escaped. CVID는 아주 훌륭한 정책 목표이지만 북한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CVIF,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주민들의 자유, 프리덤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어떻게 북한 주민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북한을 탈출해온 탈북민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And there is no group that Kim fears more than his own people, and that is why he focuses so much attention on preventing them from escaping and attacking them when they do.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북한 주민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탈북을 막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전력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I share the same view as the North Koreans who escaped. The truth will set them free. If we can get the truth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unification can come peacefully. In addition to acting, not just talking about human rights, but financially supporting the defector NGOs to help them with radio broadcasting, balloon launches, rice bottle launches, smuggling in USBs and SDs to all means possible. This is the work we must be about.
여러분께 탈북민들에게서 제가 공통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진실이 그들을 자유케 하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전할 수만 있다면 평화 통일은 금방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순히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북한 인권을 위해 행동하고 또 대북 방송, 전단 살포, 쌀 보내기, USB와 SD 카드 등을 통한 정보 유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에 정보를 보내고 있는 탈북 단체들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I close with a warning. Because of the bravery of the North Koreans who've escaped to educate us about the Kim regimes, the world no longer doubts the suffering in North Korea. 저는 오늘 이 기조연설을 여러분께 드리는 경고로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탈북민들이 용감하게 세상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북한의 실상을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그 누구도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If we fail to speak and act, we not only fail the goals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but we fail them. Our brothers and sisters just north of there, history will judge us for that. 그러나 만약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계 인권 선언의 목표를 실행하는 것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북쪽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우리의 실패를 정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d I just shaved 3 minutes off my time. 네, 아주 감동적인 우리 솔트의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벤 로저스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시간이 안타깝게도 다 돼가는데 이것을 끝으로 우리가 15,000장으로 또 장소를 옮겨서 거기에서 계속 못했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희문 목사님이 우리 벤 로저스의 통역을 이리 오세요. 목사님 해주시죠. 네. 그 자리에서 please 발표해 주세요. Thank you very much. Ladies and gentlemen, it's a very great privilege to be with you today at this very important event. It's actually the first of a number of events this week to mark the 70th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m speaking here in Seoul 4 times, but I'm delighted to be with you here today as we mark the 70th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but also it's worth remember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Genocide Convention, both documents that are every bit as relevant and much needed in our world today as they were 70 years ago. 네, 위키빈 여러분,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북한의 인권에 관한 중요한 회의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은 큰 영광이며 이 문서는 오늘날 세계에서 70년 전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절실히 필요한 문서입니다. 또한 집단 살해 방지 협약 70주년도 기억해야 합니다. I congratulate the organisers of this event. I associate myself wholeheartedly with everything Suzanne Schulte has just said, and I will endeavour to condense my remarks as much as possible, hopefully without causing too much difficulty to our excellent interpreter. 저는 주최자들과 이 중요한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 cannot think of a better topic to focus on our attention on today and this week tha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 country which the United Nations itself has described as in a category of its own in terms of human rights, ruled by a regime that violates and denies to its people every single one of the rights set out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유엔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범주에 있는 것으로 설명했으며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북한 인권보다 더 적합한 주제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인권 선언에 명시된 단 한 가지 권리도 주민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And as Suzanne Schulte has already outlined, 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focus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t a time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is at least engaged in dialogue. It is essential to remember that a meaningful dialogue and a genuin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an only be achieved if the appalling human rights violations which the people of North Korea endure are addressed as part of that dialogue. The human dignity and the basic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 must be at the center of any meaningful path to peace. 수잔 솔티가 말했듯이 특히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가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그리고 북한의 약간의 개방의 징후가 있는 시점에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의미 있는 대화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끔찍한 인권 침해가 협상의 일부로 다뤄질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의 존엄성과 기본권은 평화를 향한 의미 있는 여정의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I work for CSW, which is a Christian human rights organization specializing i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for everyone. And we have been documenting the human rights crisis in North Korea for almost 2 decades. Our report, North Korea, A Case to Answer, A Call to Act, published 11 years ago, was one of the first reports to conclude that the situation, including religious persecution, amounts to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e were among the first to call for a UN Commission of Inquiry.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종교나 신앙의 자유를 전문으로 하는 기독교 인권 단체인 CSW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무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와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SW는 거의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인 북한의 인권 위기를 기록해 왔습니다. 11년 전 발간된 우리의 보고서 북한 대답해야 할 이야기, 행동해야 할 요청은 종교 박해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최초의 유엔 인권 보고서 중 하나이고 저희는 2007년에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를 요청한 최초의 단체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We co-founded the International Coalition to Stop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in 2011. And 2 years ago, we released a new report on violations of religious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in North Korea called Total Denial. And earlier this year, we published a groundbreaking report on some of the changes in the country titled Movies, Markets and Mass Surveillance. 저희는 2011년도에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를 공동성을 설립했고 2013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출범하도록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청문회 증거를 제출했고 보고서가 2014년 발표된 이후 보고서의 권고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2년 전 저희는 북한의 종교적 혹은 신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인 완전한 부정을 발표했고 올해 초 영화 시장 그리고 대중 감시라는 제목으로 지난 10년 동안의 북한 변화에 대한 획기적인 새로운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In North Korea, there is n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or religion. If you identify as a Christian in North Korea, you risk a death sentence. Christians worshipping in secret risk certain incarceration in prison camps. And if you are found to possess a Bible, you will certainly end up in a prison camp. If you escape to China and are sent back, and if you're suspected of having contact with Christian missionaries there, you also end up in a prison camp. 제가 말했듯이 세계 인권 선언의 30개 조항 전부 그리고 특히 종교의 자유는 북한에서 거부당하거나 보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북한에서 기독교 신자라면 당신은 처형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비밀리에 예배를 보는 기독교인들은 투옥되거나 처형당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될 것입니다. 또 중국으로 탈출하다가 강제 북송을 당했다면 중국에서 기독교 선교사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이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But as we know, it's not only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that it is denied, but every one of the articles of the UDHR. The regime keeps over 100,000, perhaps as many as 200,000 of its own citizens in those prison camps, subjected to the most cruel forms of torture. The Songbun system, which decides the fate of every North Korean, divides people at birth into 3 classes: core, wavering and hostile, based on family background and history. And guilt by association and punishment up to 3 generations are other policies designed to drive fear into the minds of North Koreans. 그러나 물론 제가 앞서 말했듯이 오늘날 북한에서 세계인권선언의 모든 조항들은 위반되거나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가장 잔인한 형태의 고문을 받는 10만 명 이상, 아마도 20만 명에 달하는 자국민을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하고 있고 모든 북한 주민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성분제도는 출생하자마자 사람들을 가족 배경과 기록에 근거하여
핵심 계층, 공유 계층, 적대 계층 세 분류로 나눕니다. 주민의 성분은 의료, 의료교육, 고용을 포함한 일상생활을 결정합니다. 신앙 때문에 김씨 왕조에 절대적으로 헌신하지 않거나 그러나 기록을 가진 친척들과 함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국가의 적인 적대 계층으로 분류됩니다. The UN Commissioning of Inquiry report concludes that the gravity, scale and nature of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reveal a state that does not have any parallel in the contemporary world. The violations are described as unspeakable atrocities, which are continuing, quote, because of the policies, institutions and patterns of impunity that lie at their heart remain in place. And these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in international law, which clearly merit a criminal investigation. 2014년 유엔은 북한 정권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00조 분량의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북한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그리고 본질은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한 가혹행위로 묘사되고 있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는 그들의 마음속에 놓여있는 정책, 제도, 그리고 처벌의 패턴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국제법상 반인륜적 범죄로 명백히 형사조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Now I know that to remind people of this is not popular in certain quarters at this time, but by reminding u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s findings, I am not in any way opposing engagement, dialogue or peace building. On the contrary, I support in principle the search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 have advocated critical engagement. The question for me is not whether one should seek opportunities to engage or dialogue with Kim Jong-un's regime. The question is how and about what. 저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 현실에서 당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상기시키는 것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협상, 대화 또는 평화 구축에 반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녁은 원칙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하는 것을 지지하며 협상하는 것 또한 지지해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김정은 정권과 대화할 기회를 찾아야 하느냐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에 관한 것인가입니다. Genuine peace, as I've already said, is not possible when crimes against humanity continue. Human rights and denuclearization should both be equal priorities. For as long as anyone in North Korea is jailed, tortured or executed for holding a belief, whether that's political or religious, that differs from Kim Jong-un's, there cannot b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반인륜적 범죄가 계속되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인권과 비핵화는 둘 다 동등한 우선 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북한의 어느 누구더라도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간에 김정은과 다른 신념을 가졌다는 이유로 수감, 고문 또는 처형되는 한 한반도에는 평화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As I draw towards a conclusion, I want to refer to the fact that the summit between President Donald Trump and Kim Jong-un took place, it's worth remembering, on the 12th of June, the 31st anniversary of President Ronald Reagan's famous speech at the Berlin Wall, in which he urged the then Soviet leader Mikhail Gorbachev to tear down this wall and open this gate. President Reagan said, "Freedom and security go together. The advance of human liberty can only strengthen the cause of world peace."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당시 소련 지도자인 미하일 고르바초브에게 이 벽을 허무시오 그리고 이 문을 여시오 하고 연설한 지 31년 후 같은 6월 12일에 개최되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자유와 안보가 함께 가기 때문이며 인간 자유의 증진이 세계 평화를 증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So our ongoing message to Kim Jong-un should echo President Reagan's passionate defense of freedom and its inherent link to security by paraphrasing the Berlin Wall speech with these words: Mr. Kim, if you seek peace, come to the gates of the prison camps. Mr. Kim, open the gates of the prison camps. Mr. Kim, tear down the walls of the prison camps. Once Kim Jong-un takes clear steps towards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the press,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an end to the gulags, then we will know that he is serious. But until then, we must continue our efforts, adapt our strategies, and work to advance the movement
for human rights in the world's most closed and most repressed country. Only when the human dignity and rights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are upheld, injustice confronted and impunity ends, ca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revail. 김정은에 대한 우리의 계속되는 메시지는 레이건 대통령의 베를린 장벽 연설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말해야 합니다. 김정은 평화를 원한다면 정치범 수용소 문으로 오라. 김정은 수용소 문을 열라. 김정은 정치범 수용소의 벽을 허물라. 김정은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와 신앙의 자유,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의 폐쇄를 위해 명확한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그가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나라에서 인권 운동을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의 노력을 계속하고 전략을 침체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이 지켜져야 한반도의 평화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And so in conclusion, and I will summarize this because you can read the full text in your booklets, I echo every one of Suzanne's recommendations, and I advocate increasing the flow of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increasing engagement with North Korean exiles, learning from people from North Korea about how to bring about real change. For as the Soviet dissident Andrei Sakharov said in his 1975 Nobel Peace Prize lecture, international confidence, mutual understanding,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are inconceivable without an open society with freedom of information, freedom of conscience, the right to publish, and the right to travel. 우리는 북한의 정보 공세를 돌파하기 위해 새롭고 창의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정보의 흐름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더 나은 미래를 개발하기 위해 힘을 실어주고 준비하며 배우고 함께 일할 수 있으며 점점 커져가는 북한 탈북민 공동체와의 협력을 증진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변화로부터 배우고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북한 내부의 사람들 그리고 탈북한 사람들 모두와 협력해야 합니다. And so finally, let me just leave you with this thought. If the dialogu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between North Korea and America is to mean anything at all, we should be urging as part of that engagement that Kim Jong-un should invite the UN Special Rapporteur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UN Special Rapporteur for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the EU Special Envoy for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the US Ambassador at Large for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Britain's Minister for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and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to visit the country unhindered and unrestricted. And South Korea should appoint a new ambassador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to build on the excellent work of Lee Jong-hun. 마이클 커비 UN 북한 인권 조사위원장은 최근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기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UN 조사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세계와 유엔이 잘못을 사정할 것이라고 믿고 왔습니다. 그들은 증언 동안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인의 주변 엘리트들을 제외하고는 접근이 불가능한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 조사관들이 수용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가 고립된 국가를 개방할 때 저는 그의 말을 존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We should seize the moment for peace, but at the same time be mindful that real peace is impossible unless the human rights and dignity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are respected and crimes against humanity end. That is the way to end impunity, to secure true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o honour every article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at must remain the goal for which we work. Thank you very much. 우리는 평화를 위해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하지만 동시에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반인륜적 범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는 한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인도적 범죄를 종식시키고 북한 주민들에게 진정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길이며 이것이 우리의 목표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수잔 솔트와 우리 존 벨트 로저스의 세계 인권 선언의 그 정신을 살려서 북한 인권을 개선해야 된다. 아주 요약되고 훌륭한
감동적인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네폴슨, 우리 세 분의 이 국제적인 보편적인 이런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아까 말씀대로 다 됐기 때문에 이어서 우리 노회창 대표와 남마다 총장이 국장이 토론을 하고 또 우리 김석호 차관님 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오찬장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 오찬을 하면서 아주 귀린 식당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원이 오찬장으로 지금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